그 시절 가을은 유독 빨리 찾아왔습니다. 논두렁 끝에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아침마다 집단 태우는 냄새가 마을 어귀를 감쌌습니다. 1973년 10월의 어느 날 22살 영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어머니가 싸주신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들쳤습니다. 안에는 속옷 2벌과 삶은 달걀 몇 알, 그리고 접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대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고 그 눈빛이 어찌나 애틋했는지 영수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돌담 사이로 멀어질수록 등 뒤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는 눈물이 나올까봐 더욱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보따리를 인 아낙네, 지게를 진 농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뒤섞여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구석자리에 쭈그려 앉아 취직시험 탈락 통보서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온 서울이었고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났고 그도 말없이 줄 끝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완행버스 안은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마늘 냄새와 담배 연기와 사람 냄새가 한데 뒤섞였고 좁은 통로에는 보따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영수는 창가 자리를 간신히 잡아 이마를 유리에 기댔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향 들판이 조금씩 멀어졌고 낮은 야산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덜컹기는 버스의 리듬에 몸을 맡긴 채 그는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 안쪽에는 자꾸만 어머니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추자 새 승객들이 올라탔습니다. 그 중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낡은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여미고 작은 보퉁이를 소중히 안고 계셨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노인은 조용히 앉으시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은 척하며 아무도 말을 걸지 않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위로나 덕담이 그날만큼은 더 무겁게 느껴질 것 같았고 노인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덜컹이는 버스 소리 사이로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버스가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할 무렵 노인께서 소리 없이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귤 한 알을 꺼내 영수의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셨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노인은 그저 눈을 가늘게 뜨며 빙긋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사양하려다가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귤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이상하게도 꽉 조여있던 가슴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그 작은 귤 한 알이 그 어떤 말보다 깊이 마음속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나 총각?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귓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영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서울로 일 보러 간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서울이 쉽지 않지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꾸짖음도 위로도 아닌 것 같았는데 어쩐지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영수는 손에 쥔 귤을 까지도 못한 채 한동안 그 말의 온기를 느꼈고 덜컹이는 버스 안에서 2사람 사이에 작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달리다가 노인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근데 창피하다고 혼자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어찌나 정확했던지 영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노인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밖에는 단풍이 든 산자락이 흘러갔고 버스는 덜컹이며 달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아주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영수는 소매로 황급히 닦아냈습니다. 노인은 잠시 후 당신 이야기를 짧게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에 실패해 가족을 먹이지 못하던 해가 있었다고, 그때 이 버스를 타고 무작정 올라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부끄러움도 자랑도 없었고 그저 오래된 일을 담담히 꺼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살더라고. 그 한마디가 길고 고단한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아서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 조용히 얹혀 있었고 그 손이 살아온 세월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버스가 작은 읍내에 멈추자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기셨습니다. 영수는 뭐라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어르신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그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리시고는 아무 말 없이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수는 그제야 귤을 천천히 까기 시작했습니다. 새콤달콤한 향기가 버스 안가득 퍼졌고 입술 끝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향기는 오랫동안 그의 손끝에 남아 서울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이제 그 노인보다 더 나이든 어른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숱하게 넘어지고 또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보면 화려한 날보다 덜컹기던 그 완행버스의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노인 한 분이 건네신 귤 한 알과 짧은 말 한마디가 그의 긴 삶을 조용히 버텨준 가장 따뜻한 뿌리였습니다. 사람은 때로 스치듯 만난 누군가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